안녕하세요. 유튜버 피직살롱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좀 제가 물리학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다루면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물리학을 위해서 물리학의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라는 시리즈를 조금 기획을 했는데, 일명 물리학을 위한 수학 시리즈를 조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벡터가 무엇이고, 벡터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것이 스칼라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벡터와 스칼라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 어떤 교과 과정에 나와 있죠. 벡터와 교과 과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벡터를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어떻게 배우느냐, 벡터는 방향을 갖는 양이다. 방향을 갖는 양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속도와 같은 것들이 있죠. 속도는 방향과 양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레벨에서 벡터는 방향을 갖는 양,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를 정의를 했을 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정의가 되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길이가 정의가 되고, 이 화살표의 방향 역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레벨에서 스칼라라는 것은 이 벡터가 아닌 다른 양,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라고 부르는, 숫자로 표현되는 양, 이것을 스칼라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벡터의 개념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공계 대학생들 한 대2쯤 되면은 수리물리 그 공업수학이라는 걸 배우죠. 또는 이제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물리학을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은 선형대수를 배웁니다. 선형대수를 배우는데, 이 선형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은, 벡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형 변환과, 이게 좌표 변환의 일종이죠. 좌표 변환의 일종인 선형 변환과 더불어 변환되는 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변환되는 양이다 라고 벡터는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는 무엇이냐? 이 선형 변환과 상관없이 좌표 변환과 변환에 대해 불변인 양, 그러니까 변환이 일어나도 그 양이 변하지 않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공계 대학생들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인데 수학과이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엄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위키피디아를 조금 참조를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채 F에 대해서 집합 V가 채 F 위의 벡터 공간이라 함은 V가 F의 F 가군인 것이다. 이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다. 이때 F를 V의 스칼라라고 한다. 일단은 가왕군 V 위에 플러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며 V, 플러스는
가완군이다. 즉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임의의 UWV인데 UWV가 V 공간의 원소이죠. 그래서 UWV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덧셈에 대한 영원이 존재해야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칼라 배 임의의 채 F에 대해서 함수 F가 F 곱하기 V가 V, FAV 즉 A 곱하기 B라는 스칼라 배가 존재를 하고 임의의 A, B가 F의 원소이고 UW가 V의 원소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때 이 V 벡터 공간 V의 원소를 벡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덧셈 항등원을 0벡터라고 한다. 라고 수학과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과가 아니라 저는 물리학과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수학과는 수를 이용한 어떤 더 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수학과에서는 벡터를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야 되고요. 수학과가 아닌 나머지 이공계 학생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변환되는 양이다. 벡터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선형 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벡터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니까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예. 세 가지 예를 배우는데 첫 번째 스칼라배. 자, 스칼라배. 요거는 고등학교 때 닮은 변환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닮은 변환. 그리고 회전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변환까지 배웁니다. 자, 각각의 변환이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스칼라배, 닮은 변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이 종이가 2차원 공간인 어떤 좌표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죠. x, y 좌표 공간이 있을 때 이러한 좌표 공간이 있을 때 요것에 스칼라배, 그러니까 숫자만큼 이 공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닮은 변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변환을 통해서 F라는 변환을 통해서 2배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배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3배만큼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축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닮은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자체를 스칼라배만큼 키울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닮은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은 변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변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된 공간이 있어요. x, y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하겠다. 이 원점에 대해서 45도만큼 이 공간을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치 이 종이를 45도 틀어서 보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x, y 축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원래 x, y 축이 이렇게 있고 변환된 x, y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의 각도는 45도만큼 이렇게 틀어서 f가 만약에 45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틀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회전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자체를 약간 종이를 돌려서 보는 것처럼 트는 그런 변환. 그리고 거울 변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원점이고요. 끝점이 1, 1인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벡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거울 변환을 통해서 이 y축을 기준으로 거울 변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u라는 벡터가 0에서 11로 가는 그런 벡터가 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울 변환을 시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울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점에 대해서도 거울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친구가 원점에 대해서 변환이 되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들을 선형 변환의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벡터가 이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변환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있어요. 좌표 공간이 있는데 이 V라고 합시다. 이 V라는 애가 이 스칼랍의 닮은 변환을 통해서 2배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공간이 늘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 벡터 공간 안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끝점이 1, 0인 이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만큼 이제 이동을 하는 그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배만큼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2V가 되고요. 여기서 끝점은 원점은 그대로인데 끝점은 어떻게 되느냐? 2배만큼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이동 이렇게 시작점에서 끝점을 연결하는 벡터 아까 u라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2, 0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까의 그 정확한 2배만큼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자, 좌표 공간이 2배만큼 늘어났을 때 이 벡터의 길이 역시 2배만큼 늘어났죠. 한마디로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동일한 변환을 이 벡터는 겪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벡터 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회전 변환에 대해서 한번 이거 벡터가 동일하게 변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아까 이제 회전 변환을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리는 그런 이제 변환을 한번 시행을 해봤죠. 똑같이 V라는 이 그 좌표 공간이 있을 때 이게 변환을 통해서 45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하는 그런 변환을 시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u라는 벡터가 1, 0이다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원점에서 끝점으로 이동을 하는 연결을 하는 이 벡터가 좌표 변환을 시행을 하면은 이제 이 좌표 변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까요? 회전 변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rot equal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좌표 변환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 각만큼 회전을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45도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타에다가 45를 넣는 거죠. 세타에다가 45를 넣으면은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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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를 넣고요.
벡터에다가 요거를 시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코사인 45가 2분의 루트 2고요. 사인 45도가 마이너스 사인 4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0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45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랑 1이랑 곱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한마디로 이 친구는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1. 자, 그래서 변환이 어떻게 됐을까? 이 로테이션이라는 변환을 통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변환된 u 벡터, u 대쉬라고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동을 한 이 벡터를 보면은 크기는 완전히 동일해요. 1로 동일하고, 근데 어디로 가느냐? 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를 이쪽으로 이제 이 개수를 안쪽으로 넣으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끝점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가는데, 원래 이 친구가 있었던 이 벡터에 대해서 1, 0에 대해서 이 친구는 결국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이 된 그 벡터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좌표 변환과 더불어서 똑같이 변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벡터라는 것은 좌표 변환과 더불어서 똑같이 변환되는 양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좌표 변환 중에서도 선형 변환에 대해서 똑같이 변환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첨언인데 어떤 좌표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좌표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방법은 초기에 선형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되는지 여부를 따라서 이제 선형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형이 아니면은 비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얘기들은 이제 유클리드, 그러니까 좌표 공간이 어떤 휘어지거나 이렇게 없을 때 이제 모든 어떤 그 곡률이 이제 없는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상에서의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을 위한 수학 시리즈 벡터와 선형 변환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